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함주원 이사입니다.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 온라인 무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금요일날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1시 이렇게 매주 2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무료 세미나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임장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돈 되는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Dream Tower.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아파트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소형 주택에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제 정책이 쏠려 있고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한데 묶여 있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이런 소형 주택,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관심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 2차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 2022년도 7월 7일 날 이제 발표가 된 보도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시에서 배포한 자료고요.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모아주택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모아서 뉴타운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재개발보다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됐을 때 노후도 조건이라든가 이런 면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완화 측면에서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모아주택으로 추진이 됐을 때 재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죠.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장 10월 중에 20개 내외로 지역이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 선정 지역은 끝났습니다. 요번에 2차 선정을 앞두고 있다. 모타운 대상지 발굴 추가 공모 7월 7일부터 9월 5일 바로 20개 내외로 10월 중에 발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정비사업 공모 탈락 지역이라든가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자치구 검토해서 공모 신청이 가능하고요. 모아타운 대상지 지분 쪼개기 차단 권리 산정일 기준일 선정 발표일 다음날 기준으로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일도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에 첫 공모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기존의 10원 사업 등 포함 38곳에서 모아타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모아타운으로 봤을 때 모아타운으로만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그 전에 발표를 했었죠.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오세훈 시장이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했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윤 정부가 이렇게 재개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재개발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을 조금 더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이제 추가 공모일은 7월 7일부터 바로 9월 5일까지 60일 동안 추진이 되고 10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이 지역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아타운 공모는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노후 건축 불량 물건이 50% 이상인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50%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0%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 딱 잘라서 여기는 노후, 여기는 신축,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노후도 조건이 몇 프로죠? 바로
66%의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즉 3분의 2 이상은 노후도, 그 다음에 3분의 1은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노후주택 단지라고 하더라도 신축 건물이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 노후도 조건을 못 맞춰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면 몇 프로? 바로 50%. 이렇게 50%의 노후도만 갖추면은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아무리 신축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두 집당 하나만 신축이어도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노후 지역들은 정말 개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개발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거나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노후도 기준이 안 맞아서 다시 모아타운으로 노후도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걸로 선회하자. 요렇게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는 지역과 중복이 되어 발생이 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도심 주택 공공 재개발 사업 등 타사 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 방식 공목 탈락 지역은 자치구 검토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통합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던 지역은 자치구 내에서 검토를 거쳐서 공모 신청을 넣을 수가 있다. 단 안 되는 지역은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재정비 초층지구 단 존치구역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시개발 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 있거나 구역 지정 정비 예정 구역 지역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기존의 신속통합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괜찮다. 하지만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 제가 말씀드린 예정비 구역 지정이 된 곳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점수가 맞춰져야 됩니다. 어떤 점수? 바로 70점. 70점은 돼야지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최종 점수 70점은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이렇게 20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이렇게 사업 개소당 5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죠. 제일 높습니다. 60점입니다. 바로 주차나 공원 녹지 비율,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등 재개발이 어려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말 그대로 주택이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거나 아니면 도로폭이 짧거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60점이다. 정비 시급성 20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정 대상지 면적과 노후도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역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점 10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및 배점 기준 초과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70점 이상을 받아야지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다. 최종 점수는 바로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바로 몇 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이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구축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축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보시면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종 고시되는 날 10월 중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10월 중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10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발표 당일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해지죠? 이 10월 중으로 발표 당일날 이후에 신축에 투자를 해서 등기를 접수한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 하지만 이 이전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해 놓는다. 그러면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가 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축이죠. 그런데 이 신축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요러면은 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지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지는 토지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의 모아주택,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이 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를 해보면은 우리가 10월 중이죠. 이 10월 중으로 이 이전에 건물을 우리는 짓겠다. 이렇게 착공 신고가 되어 있으면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10월 이후에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착공 신고 내주세요. 요러면은 현금 청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축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런데 착공 신고가 10월 이전에 착공 신고를 했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10월 이후에 착공 신고를 해서 건물을 지어지고 있다. 이러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꼭 내가 신축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착공 신고 날짜를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꼭 명심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밑에 또 나옵니다. 단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했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죠. 조합 설립 인가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이전까지 등기를 쳐야 되는 겁니다. 건물을 계속 짓고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등기를 쳤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 하지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건물을 다 만들어서 등기를 쳤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날 수가 있는지 요것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이 이전에 건물이 다 만들어질 것인가 아닌가 요것도 꼭 참고를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도 보시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 계획, 수립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10월 중으로 모아타운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A라는 지역이 공모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바로 2년 동안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10월이 2년 동안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없어진다. 그런데 2년 동안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A라는 지역이 공모 접수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바로 올해 10월 달로 정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투자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년 후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2년 동안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10월 달이다. 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선정 평가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 20개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이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신속통화 1차 공모가 들어갔을 때 거의 25개국 자치구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 한 개의 지역씩 선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죠.
광진구 자체에서는 한 개의 지역도 선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양동에서만 2개의 구역이 들어갔었는데 1구역과 2구역 모두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이런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이 탈락이 됐는지 선정 방식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서울시에서는 그런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요번에도 동일하다. 20개 지역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거는 서울시가 알아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이 된다. 이렇게 모어타운으로 개발이 됐을 때의 장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후도 기준이 굉장히 낮다. 2집당 한 채가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모아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왜 빠를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안에서도 단계 자체가 생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부족한 현 시장 안에서 빠르게 신축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유일한 정비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바뀐 게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